자, 어제 저희가 했던 자동차, 자, 세단이 있고요,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제 얘네들만의 그 고유한 기능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자동차니까 기본 베이스 자동차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 적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체크 하나 해주면 C++이 알아서 이거 복사해서 이거 실행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물려준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코드를 물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자,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이제 잘 실행이 됐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가 달리기는 달리는데, 얘도 자동차니까 달리죠. 달리면 이렇게 최대 속력으로 달리겠죠. 얘도 달리죠. 자, 근데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서도 얘랑 얘랑 좀 다르게 달리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달리고 싶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 얘가 물려준 거 쓰면 이렇게밖에 못 달리니까 런2라고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고 해보면, 뭐 얘도 그럼 만들어야겠죠. 뭐 얘도 뭐 런2라고 일단 얘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달리는 모양을 바꿨어요. 스포츠카랑 세단이랑 이렇게 달리는 게 싫어서 새로 추가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단이랑 스포츠카를 달리게 할 때는 무조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10대를, 그러니까 10가지를 만들었는데 이 두 가지한테 좀 다른 모션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세단이랑 스포츠를 다룰 땐 까다로워져요. 그죠? 따로 다뤄야 돼요.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달리게 하시려면은 자동차를 다룰 때 런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 런2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기본 베이스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기들만의 기능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또 이제 얘네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런이라는 거를 지금 얘가 물려주는 거를 쓰기 싫어서 각자가 지금 제 자신의 개성을 따로 표현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붕어가 물려준 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얘가 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C1한테 달리라고 했을 때, 자, C1 달립니다. 이렇게 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달리는 게 싫은 거잖아요. 세단은 안정적으로 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달리고 싶은데 이렇게 달리면 무조건 부모가 물려준 게 요 모양이니까 이대로 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단이 안정적으로 달리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렇게 런2라는 걸로 실행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정적으로 달리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세단을 달리게 하려면 다른 차들은 다 런으로 달리는데 세단은 런2로 달려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능들이 달리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얘랑 다른 부분이 세단한테 붙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 기본 자동차의 동작 방법이랑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단이. 그리고 이런 류의 자동차가 여러 대 또 생기면 관리 포인트가 많이 늘어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세단은 세단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달립니다가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려받은 건 이렇게 물려받았지만 이 형태로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세단이. 근데 이제 이렇게 달리고 싶다, 런으로 호출을 했을 때도 이렇게 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런이라고 해놓고요.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해놔. 그러면은 다시 런을 실행했을 때 안정적으로 달리죠. 그죠? 여기 가능한가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아마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을 수도 있거든요. 시연어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함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근데 또 만들어요. 자, 요거 가능합니까? 요거? 자, 불가능하죠 이거.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두 개 있잖아요. 그죠? 이게 AA, BBB.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테스트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게 돼야 될지 이게 돼야 될지 애매하죠. 그래서 이런 식별자가 겹치는 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함수도 그렇고 변수도 마찬가지죠. 변수도 int a를 두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 상식이죠. 이렇게 못 만들잖아요. 왜냐면 애매함이 발생하니까 그래요. a를 호출했을 때 1을 가져야 될지 2를 가져야 될지 컴퓨터 입장에서 헷갈리죠. 테스트를 호출했을 때 6을 실행해야 될지 6을 실행해야 될지 헷갈리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런을 제가 방금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이 런이 지금 몇 개입니까? 런 2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드는 순간 얘한테 물려받은 거랑 얘가 지껏 만든 거랑 2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자, 여기 이게 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요게 세단인데 얘를 만들 때 요거의 내용을 복사해서 만들잖아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너무 작게 그렸네. 이 부분에다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세단만의 기능을. 그죠? 자, 그럼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만든 게 이것까지 다 이렇게 복사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지고 만드실 건데 그 중에서 런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런 메서드. 런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요걸 사용한 거거든요. 우리가 세단한테 너 달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요거 사용했던 거예요. 런. 카한테 물려받은 런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런을 하나 만들었죠. 안정적으로 달리면 되죠. 자, 그럼 세단이 이렇게 얘도 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2개입니다. 런이 2개예요. 1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런이 2개잖아요. 그럼 우리가 런 해 라고 했을 때 요거랑 여기 후보죠. 그럼 뭐 실행하냐 이거야. 요게 애매해지면은 컴퓨터가 일을 못하니까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거부합니까? 잘 달리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립니다로 달리죠. 런을 하면 이걸로 안 하고 부모한테 물려준 걸로 안 하고 자기 걸로 하죠. 그게 규칙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면 문제인데 딱 똑같은 게 나와도 실행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되어 있으면 애매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자, 요거는 이름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지만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단한테 너 달려라고 하면은 자기 거부터 사용해요. 이게 런이 2개 있잖아요. 자기 거부터 사용합니다. 근데 만약에 런을 하려고 자기 걸 찾아봤는데 자기한테 런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안쪽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 거. 안쪽에 있는지 찾아보는 거. 있으면은 그거 쓰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메소드가 두 개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정말로 두 개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거 각각 따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 자, 그래서 요거를 따로 실행시키려면은 런을 했을 때 이런이랑 자, 요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실행해볼게요. 이게 나오죠? 1번 자동차가 최대는 240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립니다.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 거예요? 세단 거예요. 세단. 굳이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지.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런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C1한테. 세단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무조건 런을 두 개 갖고 태어납니다. 얘 이거 자기가 만든 거 하나,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 자, 근데 두 개 있으니까 세단 거 쓰면은 이렇게 달리는 거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쓰면은 이런 식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규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거 우선으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이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디폴트마다 자기 거 이렇게 써서 달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자기 걸로 부모한테 물려받은 걸 약간 가린다, 덮어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뭐가 좋습니까? 이거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이름을 똑같이 해버리면 여러분들 자동차를 다룰 때 달리다라는 이 메서드 형태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세단이든 스포츠든 뭐든 간에 그냥 런이라는 메서드로 딱 해버리시면 모두 다 자기의 모션에 맞게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의 모션을 만드는 애들은 자신만의 모션으로 달릴 거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이 베이스대로 달리겠죠. 자,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일관되게 다룰 수 있게 됐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버라이딩 쓰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버라이딩 다중상속까지 하고 문제풀이는 그 다중상속까지 하고 해보도록 하시죠. 이게 이어서 다중상속에 이어서, 그러니까 다시 오버라이딩에 이어서 이제 다중상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다중상속을 한번 볼게요. 일단 다중상속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클래스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자, 슈퍼카라는 걸 한번 만들겠습니다. 자, 슈퍼카는 어떤 종류의 차냐면 터보 엔진도 있으면서 자율주행까지 되는 초고급 차라고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카를 만들면 슈퍼카 자, 이렇게.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저는 정적 할당 말고 거의 이제 동적 할당 쓸 거거든요. 왜 그런지는 좀 나중에 다양성이라는 거를 하면은 이거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세요. 동적 할당으로. 자, 어쨌든 이제 요 슈퍼카를 만들었고요. 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토 드라이빙, 또 뭐였죠? 터보 모드.
자, 이거 둘 다 실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슈퍼카는. 그러면서 뭐 기본적인 자동차 내용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됐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슈퍼카를 여러분들이 얘네가 되게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제 요거랑 요거랑 기본적인 거는 뭐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퍼블릭.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개는 이제 가능해지는데, 잠깐만 왜 안 돼? 아, 점이 아니라 죄송해요. 화살표. 자, 그래서 두 개는 가능해지는데 런은 안 되죠. 런은 없으니까. 그래서 런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차피 슈퍼카도 카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퍼블릭 카를 상속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런이 없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율주행 세단이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세단 한번 해볼게요. 얘를 카를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세단이 카를 물려받고 있으니까 세단까지 물려받으면 세단은 카를 물려받고 거기에 이걸 추가한 거고, 이 추가한 내용을 슈퍼카가 또 물려받는 거죠. 그럼 뭐가 없어도 된다? 자율주행 없어도 되죠. 이거 어차피 세단 안에 들어있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달리죠. 런. 이거 세단처럼 달리는 거예요. 지금 세단을 물려받았으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을 시행하죠. 오토 드라이빙. 터보 엔진 점화하죠. 터보 모드. 다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터보 모드도 여기에 있잖아요. 스포츠에.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중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 바뀔 때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중복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이거 얘가 물려받으면 되죠. 스포츠카를. 그러니까 이 터보 모드도 가지고 있는 애한테 물려받으면 된다 이거. 이렇게 해서 스포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두 개를 상속받아 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있거든요. 요거 일단 잠깐 지울게요. 일단 요것만 해서 되는지 볼게요. 자, 이제 자율주행도 잘 하고 터보 엔진 점화도 잘 됩니다. 이 슈퍼카가 하고 있는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된 것 같지만 갑자기 빨간색 뜨는 거 보이시나요? 런. 자, 이 런이 지금 빨간색 뜨는 이유를, 자,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슈퍼카의 런이 몇 개다?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스포츠카의 런이 몇 개다? 런 메서드. 몇 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런이 몇 개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럼 런이 어떻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알면은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생각해 보셨나요? 3개예요, 3개. 런이 지금 이 슈퍼카에는 3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3개가 있나요? 스포츠카, 얘 런 가지고 있죠?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카 물려받았으니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세단에 몇 개? 한 개 아닙니다, 그죠? 카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 지가 만든 거 하나, 2개 있죠? 그리고 이거랑 이거 얘는 싹 물려받았죠, 슈퍼카는. 그 런이 3개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카한테 런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세단이고요. 얘가 스포츠카예요. 둘 다 뭘 물려받는다? 카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당연히 얘한테 있겠죠. 얘한테도 있겠죠. 그래서 얘도 런이 있는 상태고요. 이 런은 정확히 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그렇죠? 세단도 런이 있죠. 런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세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 거 하나 더 만들었죠. 자, 해서 2개예요, 세단. 자, 근데 자기 거랑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있죠. 근데 이거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거 우선 쓰니까. 자기 거 없을 때 이제 부모 거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얘는 뭐예요? 슈퍼카. 얘한테 물려받고 얘한테 물려받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런 있죠. 이게 여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개. 그리고 얘 거 있죠, 얘 거. 이거 하나 넘어옵니다. 2개. 그죠? 이것도 넘어오죠. 3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런을 이 3개 중에 우리가 슈퍼카한테 너 달려라고 했을 때 얘는 알아서 이걸 찾아가지고 적절한 걸 선택해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실행하겠냐 이거예요. 이걸 3개 중에 어떻게 내가 실행할 걸 구별할 수 있겠냐.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규칙이 있었죠. 자기 거 쓰고 자기 거 없으면은 부모 거 쓴다. 자, 얘 마찬가지로 요렇게랑 요렇게 나뉘어요. 자기 거 있습니까? 슈퍼카한테는 런이라는 게 없죠, 지금. 그럼 이제 부모 걸 써야 되거든요. 부모를 볼게요. 얘도 부모고 얘도 부모죠. 그러니까 얘 걸 써야 될지 얘 걸 써야 될지 우선순위라는 게 없죠. 같은 수평적인 관계니까. 세단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입장에서는 부모 거 쓰려면 어떻게 얘 거 쓰면 되잖아요. 얘 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선 부모 거 쓰라 하면 얘 걸 써야 될지 얘 걸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못 씁니다. 이렇게 애매해져서. 이거를 죽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이 객체지향 진영에서 다중상속을 사용했을 때 가장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중상속이 위험해요. 자, 그래서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다중상속을 아예 허용하지 않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C++에서는 허용을 하는데, 그래서
더욱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거죠.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결 방법은 내가 이거 하나 정해주면 돼요. 아까처럼 자, 슈퍼카한테 런 할 때 런이 3개니까 선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플풀이 우리가 선택해주면 돼요. 누구 거? 만약에 달리는 걸 스포츠카처럼 달리게 하고 싶다. 스포츠카는 달리는 게 없으니까 세단처럼 달리게 하고 싶다. 그럼 앞에다가 런의 주체를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요러면 이제 세단처럼 달립니다.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메서드 앞에 내가 3개의 메서드 중에 뭘 실행해야 될지를 이렇게 적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사용을 하면 사용이 안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또 런이라는 달리는 자동차에 달리는 기능을 사용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되죠. 세단인지 뭐 스포츠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또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일단 이런 죽음의 다이아몬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이라는 거는 마구잡이로 쓰면은 자,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최상위 클래스고 자식 클래스고 그 자식의 자식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있겠죠. 최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지고 있겠죠. 다 물려받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동그라미가 네모로 바뀌었어요. 그럼 얘도 네모로 바뀌고 다 바뀌겠죠. 얘로부터 비롯되는 애들이니까 다 바뀌어요. 이거 네모로. 자, 그럼 이 동그라미를 쓰고 있던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게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바뀌었을 때 얘네들이 실행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습니까? 얘네들의 뭐 여기에도 이 메서드가 2개가 있어서 이걸 쓰고 있다가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 바뀌면은 다 바뀌는 거고 이게 바뀌면은 이걸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요거 하나 고치면은 이 6개의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다 한번 보셔야 돼요. 잘 되는지. 그만큼 얘랑 관계가 아주 그냥 강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나 고치는데 얘네들 신경 써야 돼서 쉽게 못 고쳐요. 무서워서 얘를. 상속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가져가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얽혀있는 애들 때문에 쉽게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중상속을 해버리면은 이게 엄청 복잡해져요. 이 구조가. 이게 단순해야 되거든요. 구조가. 복잡해져요. 다중상속을 하면. 자, 그래서 C++에서 다중상속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해드리지만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다중상속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쓰지 마시고요. 상속은 그냥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고 얘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만 하시면 대표적으로 카 이거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럼 요렇게 2가지 얘네들이 결국 여기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하나만 상속을 받으면 얘네 걸 상속을 못 받으니까 스포츠랑 세단 거 이거 만들어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그럼 이제 또 아까처럼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드라이빙이 2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을 했는데 다중상속은 위험하니까 안 해요. 그러면 또다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방향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객체를 이 알고리즘을 객체화 시키는 거예요. 객체화. 이런 알고리즘들을 각각의 클래스에 이렇게 직접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현 이 기능을 구현해주는 객체를 따로 하나 만들고 얘네들이 그 객체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 좀 할게요. 일단 시나리오는 이렇고요. 오버라이딩 이거다. 부모가 물려준 메서드를 재정의한다 이렇게 불러요. 사실 재정의가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죠. 근데 재정의처럼 보이니까 부모가 물려준 걸 다시 고쳐 쓰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자기만의 메서드 만들고 자기 거 우선 사용.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하는 이유는 일관된 객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 그렇죠? 메서드 명이 안 바뀌는 거 아까 보셨죠? 내용이 달라져도 우리가 자동차를 다루는 그 방법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다중상속,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상속 받을 수 있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근데 애매함이 발생할 수 있음. 그 예시가 죽음의 다이아몬드였죠. 자, 그리고 상속 관계가 복잡해지면은 다른 클래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뭐랑 직결되냐면 유지보수랑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상속을 피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발생하냐면, 그럼 코드 중복 어떻게 할 건데, 다중상속으로 코드 중복 해결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면 그럼 코드 중복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구성으로 해결할 거예요. 또는 뭐 객체 조립, 객체 사용, 뭐 이런 느낌으로 시나리오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거랑 같이 써요. 다양성이. 자, 그래서 객체 지향 지금 3요소 많이 어려우실 텐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좀만 고생하시면 되고, 설명하는 거 제가 다 녹화를 해놨으니까